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경사진 단면의 응력과 안정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시얼 폴스와 트랜스버스 폴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단면이 길이 방향에서 일정한 이러한 프리메스틱 멤버에 있어서 이 단면의 도심을 통과하는 축선에 작용을 하는 이러한 외력을 우리가 축하중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 축하중이 작용하는 이러한 부재의 수직하게 단면한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직력 P가 작용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축하중이 작용을 할 때는 이제 내력이 모두 수직력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직 응력만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폴스는 우리말로 하면 횡축력이라고 하게 돼서 이러한 액시얼 폴스의 직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러한 액시얼 폴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수직한 단면에 작용을 하는 힘이 P라고 하면, 만일에 이러한 볼트의 생크 부분에 이 단면에 평행한 힘이 작용을 하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트랜스버스 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액시얼 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인장력이나 압축력이 액시얼 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트랜스버스 폴스는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단력이 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트랜스버스 폴스에 의해서는 이러한 전단 응력이 분포를 하게 됨을 알 수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면의 수직한 힘은 수직력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P를 액시얼 폴스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우리가 단면한 면에 평행하게 작용을 하는 힘은 전단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전단력은 트랜스버스 폴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사진 단면의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이러한 수직으로 단면을 했을 때는 수직 응력만 분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경사직의 단면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면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한 방향의 수직력과 또한 평행한 방향의 전단력을 다시 고려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힘은 우리가 이러한 외력 P를 각도 시타에 대해서 분해를 하게 되면 그 힘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평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직한 평면을 A0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경사진 평면은 A 시타라고 하게 되면 이 A 시타에는 우리가 앞서 수직하게 단면했을 때와 다르게 수직 응력뿐 아니라 이러한 전단 응력도 분포를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도 시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잘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이 경우는 이 수직한 면을 시초선으로 해서 부호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각도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 수직한 면에 이러한 식의 각도 시타가 되게 되었다고 하면 이 수직한 면에 다시 수직한 하중에 대한 각도 시타는 다음에 이 부분이 시타가 되게 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식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벡터의 분해에 의해서 P는 이쪽 부분이 각도가 시타라고 하면
이제 수직력 F는 P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V는 이제 P 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때의 수직응력 시그마는 이제 이 면에 대한 우리가 수직응력이기 때문에 이제 A 시타분의 F, 전단응력 타우는 A 시타분의 V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그 경사진 단면 A 시타도 우리가 A0에 대해서 이제 A0는 A 시타 코사인 시타와 같게 되므로, 따라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A 시타는 이제 코사인 시타분의 A0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값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수직응력 시그마는 이제 A0분의 P의 코사인 제곱 시타가 되게 되고, 이제 전단응력 타우는 A0분의 P의 이제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이제 A0와 그 하중 P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이고, 이제 각도 시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단면을 경사지게 하게, 그 경사진 단면을 고려를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경사진 단면에서 우리가 최대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을 이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면 응력에 그 대한 것을 이제 다루게 되면 이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중력을 구하는 그 구할 때 이제 이러한 개념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축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수직 응력과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러한 그 단일 축하중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프리메스틱 그 멤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그 수직 응력은 이제 A0분의 P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경사진 단면에 대해서는 이제 시그마는 A0분의 P의 코사인 제곱 시타, 타우는 A0분의 P의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일단 우리가 수직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결국 코사인이나 사인이 이제 1이 될 때가 최대값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코사인 제곱 시타가 1이 되게 되는 시타 값은 이제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경사진 단면을 할 때는 이제 각도가 이제 0도부터 90도 사이의 그 각도 값을 다루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코사인 0도일 때가 이제 최대값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결국 코사인 0도는 이제 1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직한 단면의 수직 응력이 이제 최대 수직 응력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대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은 이제 2분의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45도일 때가 이제 두 값을 곱했을 때는 이제 최대값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코사인 45도 곱하기 사인 45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셔도 되고, 혹은 이제 우리가 삼각 함수의 그 특수각에 대한 값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 값은 루트 2분의 1이고 이 값도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2분의 1이 되게 되어서 이제 최대 전단 응력은 2A0분의 P가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제 그때의 수직 응력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A0분의 P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단일 축하중이 작용을 할 때에 그 최대 수직 응력은 이제 이러한 90도로 단면했을 때에 A0분의 P가 되게 되고, 최대 전단 응력은 이제 다음의 값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이 경사진 단면에 있어서는 이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값이 동일하게 되게 되는 이제 특징을 가지게 되겠고, 또한 이제 각도가 이제 45도로 그 경사지게 했을 때와
마이너스 45도로 경사지게 했을 때의 값 또한 이제 동일하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식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이쪽 시그마 프라임은 어차피 제곱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될 수는 없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의 그 부호가 이제 사인 45도가 마이너스면 코사인 45도도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서 이제 결국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도 결국은 부호에 상관없이 45도일 때는 이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정계수와 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은 환봉을 어떤 벽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고정을 시켜서 어떤 하중 P로 잡아 당겼을 때 이제 이 부분이 계속 고정을 될 수 있게 하는 이 깊이 값, 즉 이제 L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값은 이제 허용 전다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알면 우리가 하중 P도 알고 있고, 일단 이러한 봉제를 우리가 일단 어떤 기존에 이제 나온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치수 D도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허용 응력만 알면 이제 얼마만큼 깊이로 넣으면 이제 하중 P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설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이제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재료역학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료역학적인 어떤 지식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제대로 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설계상에서 우리가 결국 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제품의 형상이나 이제 치수들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할 때 사용이 되는 개념이 이러한 허용 응력과 그리고 안정계수 그리고 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강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료학에 있어서는 이제 스티프니스와 스테빌리티의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스티프니스나 스테빌리티 두 개 다 모두 이제 어떤 형상 변형에 대한 저항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스티프니스는 우리가 인장 압축이나 굽힘, 비틀림에 대해서 이제 형상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면, 이제 스테빌리티는 주로 이제 우리가 기둥의 자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계 설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 두 개의 개념뿐 아니라 또한 여러 개의 개념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재료학 상에서는 이 두 개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형상의 변형에 우리가 저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정계수를 산출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얼티밋 스트레스보다는 주로 이제 재료학에서는 우리가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안정계수의 정의는 이제 안정계수를 FS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N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안정계수의 정의는 우리가 어떤 힘을 이제 파단이 되게 되는 힘과, 그리고 우리가 허용 하중의 이제 B로 정의된 값이 안정계수라고 할 수 있겠고, 또한 이제 이 값이 항상 이제 1보다 클 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안정계수의 값은 항상 이제 1보다 큰 값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값은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이때 이제 fail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파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변형을 해서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파손 응력분의 이제 허용 응력의 비 혹은 이제 허용 응력분의 파손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러한 그 파손 응력과 허용 응력은 이제 수직 응력과 이제 전단 응력으로 또한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수직 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제 전단 응력에 대한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이제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재료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재료 시험 상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관계가 이제 타우가 이제 시그마의 이제 절반이 될 때 되는 경우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별개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허용 응력의 절반이 이제 전단 응력의 전단 허용 전단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값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계수는 우리가 얼티밋 로드라고 하는 이제 극한 하중과 이제 허용 하중의 비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하중에 대한 이제 응력을 이제 극한 응력과 허용 응력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얼티밋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료 시험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실험값을 토대로 이제 우리가 안정계수를 정하면 이제 그에 대한 허용 응력 값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겠고, 또한 이제 허용 응력은 이제 이 안정계수는 다시 우리가 하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P를 얼마만큼 이제 하중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계산이 쉽기 때문에 이제 하중분의 이제 극한으로 주어질 수 있는 하중으로 이제 안정계수를 구해서 이제 허용 응력을 산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안정계수는 N은 이제 actual strength를 이제 required strength로 나눈 값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이제 이 strength는 이제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스트레스를 만족을 하면 일단 강도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스트레스나 로드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특정한 강도 값이 나와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계수를 산출을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얼티밋 스트레스는 우리가 파손이 되기 전에 이제 네킹이 일어날 때의 응력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재료역학에서는 이제 변형 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복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용 응력을 이제 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설계에 있어서 이제 치수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요구되어지는 어떤 면적을 구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허용 응력을 통해서 이제 하중이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형상에 대한 치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용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이 값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극한 강도 값을 주어져 있고 이제 안정계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개의 값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극한 인장 강도나 이제 극한
그 전단 강도가 있으면 이제 그 강도와 안전계수를 통해서 이제 허용 응력을 산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허용 응력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허용 응력을 산출을 해서 이제 문제에 대입을 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이제 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 그 디스크의 두께와 이러한 서스펜더 로드의 그 지름값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제 20kN으로 아래 방향으로 당기고 있을 때 이제 이러한 40mm의 그 홀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에 이제 T와 D의 이제 최소값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제 후크의 법칙을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재료의 어떤 그 물성치에 대한 것은 이제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어떤 40mm의 그 구멍이 뚫린다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매끈하게 뚫리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렇게 매끄럽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재료는 이제 탄성 재료가 아니라 이제 소성 재료일 확률이 높으며, 소성이 아니라 이제 그 연성 재료가 아니라 이제 취성 재료일 확률이 높으며, 이 문제에서는 일단 어떤 재료의 물성에 대한 것은 이제 생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허용 응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끈한 표면을 갖는 이제 홀이 이제 뚫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그 로드가 우리가 이제 인장력에 의해서 그 파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파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쪽 부분은 이제 로드 부분이 이쪽 그 디스크 부분과 이제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그 이 면적 값을 이제 다음에 공식을 통해서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적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름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그 로드의 면적 A는 이제 수직력은 그 인장력으로 이제 20kN으로 주어졌었고, 이제 허용 수직 응력도 60MPa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메가파스칼은 이제 그 10의 6승 뉴턴미터 제곱이 되게 되고, 이제 20kN은 이제 10의 세제곱 뉴턴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단위 환산을 해서 이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지름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26.6mm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최소 지름이 26.6mm 이제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잡아 당겼을 때 이러한 이제 로드가 파손이 안 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최소 지름이 되겠고, 또한 이쪽 두께 같은 경우도 일단 문제에서는 이제 미니멈 두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계 공작법 같은 경우라면 이제 이 실제로 파손이 되게 하는 두께를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료학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구멍이 뚫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을 최소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두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면적을 구해서 이제 구하면 되고, 이때 이제 그 파단 면적 A는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디스크 부분에 그 옆면 쪽에 이제 건널비가 이제 A가 되게 되므로 그 원기둥의 그 옆면에 대한 건널비는 이제 이쪽 원주 곱하기 이제 높이 T가 되게 되므로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2파이 곱하기 그 반지름은 이제 20mm가 되게 될 것인데, 이를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하면, 그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하면 0.02m가 되게 되고, 이제 t는 그대로 문자 t로 해서 이제 a는 그 타우 allow, 즉 이제 허용 전단 응력분의 이제 전단력이 되게 되므로, 일단 전단력 V도 이제 이 면에 평행한 힘은, 어차피 힘은 하중은 20kN 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단력 V도 이제 20kN이 되게 되고, 그 타우 allowable을, 즉 이제 허용 전단 응력 값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t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제 4.55mm가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